컬러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필기, 색채 학및 도법, 핵심 정지 10, 색의 혼합 및 색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의 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색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섞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크게 대표로는 감산혼합과 가산혼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감산혼합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감산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색료의 혼합 또는 감색 혼합, 마이너스 혼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원래 색보다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혼합의 대표의 색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시안, 그 다음에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라고 하는 CMY라고 하는 삼원색이 대표색이면서, 이 색을 혼합하면은 검정에 가까운 무채색이 만들어지는 게 이 감산혼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감산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하거나 우리가 출력할 때 뭐 잉크, 수채화 이런 것들로 직접 물질적 혼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혼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죠. 빨간색과 청록색, 뭐 노란색과 남색, 이런 보색들을 혼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채색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혼합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가산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할까, 좀 더 밝아지고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우리가 이제 뭐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색 또는 색광의 혼합이라고 한다, 가법 혼합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대표색이 어떻게 될까요? 자,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광, 빛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혼합법이고요. 이 모든 색을 혼합하게 되면은 흰색이 만들어지는 백색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 모니터라던가 스크린 조명의 원리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혼합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물질적 혼색인 우리 감산이나 아니면은 빛의 혼합인 가산 혼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직접 혼합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각적 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눈에서 어떤 점이 아주 작아서 섞여 보이거나 아니면 회전에 의해서 색이 섞여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보색관계의 혼색은 무채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혼합의 대표색이 혼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병치 혼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치는 색이 오밀조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그런 작은 점들이,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우리 색을 다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망막에 자극을 주어서 혼합시켜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색들은 우리가 뭐 전묘법이라던가 모자이크라던가 직물의 시실 날실로 가지고 엮어 놓은 그런 직물의 패턴이나 이런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접색의 어떤 색으로 인해서 중간색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명도와 채도가 저하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혼합 보도록 할게요. 회전혼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회전판을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켰을 때 물리적 혼색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혼색되어져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에 의해서 처음 실험되어서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혼합된 색상의 중간으로 보이게 되고, 하지만 그 면적, 색이 칠해져 있는 면적에 따라서 명도나 채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바람갭이나 아니면 팽이 같은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혼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색계와 혼색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색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체의 색을 표시하는 표색계로 색의 삼속성에 따라 번호와 기호로 정량적으로 분류한 색채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먼세레 표색계,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 또는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다음에 NCS 표색계 이런 것들을 현색계의 대표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혼색계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색계라고 하는 거는 색광을 표시하는 표색계입니다. 자, 그래서 색광, 빛이라고 하는 것을 측색기로 측색해서 어느 파장의 영역의 빛을 반사하는가에 따라서 색을 분류하는 색채계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표색계는 CIE 그 국제조명위원회 표준 표색계 XYZ 표색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기본 생명과 관용 생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자주 등 이런 색을 기본색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먼셀의 기본 10색을 간색을 추가해서 20색을 표준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빨간색은 레드, R, 적이라고 표기를 하고, 먼셀 표색계의 표기법으로는 5R, 4에 14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 생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관용 생명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생명법은 이 정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간습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생명으로 각각 고유의 생명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동물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우리가 쥐색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에메랄드, 블루, 이런 것들, 광물을 또 지명, 그 다음에 인명,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이런 이름으로 유래되는 그런 생명을 관용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색들은 특히 우리가 쥐색 하면은 우리가 회색을 연상을 하는데, 이 회색의 밝기나 명도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서 애매함이 발생하기도 하는 색이 이 관용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생명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일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개통 생명과 동의어다. 이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색의 삼속성에 관한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빨강색이라고 하면 그냥 빨강이 아니라 얼마나 밝고 얼마나 어두운지 그런 어떤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일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세 표색계라고 하는 거 우리 KS에서 규정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세 표색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화가 먼셀에 의해서 고안된 색채계로 한국 산업 규격 KS로 제정돼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먼세 표색계는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기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색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삼속성을 어떻게 표기하냐라고 본다면, 색상은 hue라고 하는 h를 사용을 하고요. 자, 명도는 value라고 해서 v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도는 chroma라고 해서 c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h, v, c로 나타내고, 우리가 생명을 표기할 때는 HV/C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색상, 명도, 채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hue라고 하는 이 색상은 가장 기본 때는 주 5색상이 있습니다. 이게 RYGBP라고 하는 빨강색, 노란색, 녹색, 파랑색, 보라색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본색에는 앞에 숫자 5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호 H라고 하는 이 HV/C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기본 5색을 쓸 때는 R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R이라고 하는 빨강은 그냥 R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OR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주 5색의 사이사이에다가 간색을 넣게 되면은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라고 하는 5가지 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색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 10색상에는 앞에 기호가 10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색상에 다시 한번 간색을 추가하게 되면은 총 20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색상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색상들은 우리가 빨간색 아니면 다홍색, 주황색, 귤색,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색상에서 이것들을 만약에 20개를 환으로 이렇게 두른다면은 빨강색과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이 간색들은 색이 유사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유사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 빨강색과 환에서 가장 거리가 먼 색을 우리가 청록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청록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색 관계.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멀리 있는 이 색을 우리가 반대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색상 안에서 거리가 가깝느냐 아니면 정반대에 있느냐 아니면 거리가 멀리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유사색, 반대색, 보색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먼셀의 명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셀의 명도라고 하는 것은 0서부터 10단계까지 이루는데요. 자, 우리가 0서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줄 때, 자, 여기에는 1, 2, 3, 4, 5, 6, 7, 8, 땡땡땡 9까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직축으로 많이 우리가 명도 단계를 만들어내는데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고명도이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건 흰색을 말해 주는 거겠고, 0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은 검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 검정과 흰색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색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여기 1번서부터 9.5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앞에 N이 붙게 되어 있는데 검정색과 흰색이 아닌 이 안에 이 회색 단계에는 다 뉴트럴이라고 하는 회색 기호인 N이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먼셀의 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셀의 채도라고 하는 거는 색 입체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수평축에 이루고 있다. 수평축에. 자, 그랬을 때 얘도 역시 0서부터 최대 14단계까지 이룰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짝수 단계로 2단계씩 나누어서 배열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명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채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1이나 3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추가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보고 1서부터 점점 단계가 높아갈수록 색의 순도, 그죠? 맑기, 자, 이런 것들 포화도라고 하는 이 채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셀 표색계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우리가 빨강색과 노란색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색은 채도 단계가 14단계인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라고 하는 것들을 색 입체로 한번 보게 된다면 공간적으로 배열해서 입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색채 나무라고도 하죠. 컬러트리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보냐면, 자, 색상은 외곽에 둥글게 위치한다. 자, 명도는 수직의 중심축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중심축에 있는 명도 단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자, 0서부터 우리가 10단계까지 이거는 명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명도는 value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채도라고 하는 것은 자, 0서부터 몇 단계까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0서부터 14단계까지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채도라고 얘기를 하죠. 수평으로. 자, 그랬을 때 가장 채도가 높은 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강과 노랑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약 14단계의 빨강이다 예를 든다면, 자, 이런 게 빨강이 있다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환, 20색상 안에 환이 둘러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잎채나무, 색채나무가 만들어지는 거를 상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자, 그래서 실제 가운데 중심축은 명도가 있고 수평축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수평축에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채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도는 위로 갈수록 높아진다. 자, 그리고 색상의 20색상화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둘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색입체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중심이 있고 채도가 있고 환이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등명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수평으로 절단하게 되면은 같은 단계의 명도의 색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도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명도라고 하는 거죠. 수평으로 절단했을 때. 그러면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는 뭐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색상의 다양한 명도와 채도를 갖고 있는 등 색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도의 변화와 채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등 색상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라고 하는 거는 1916년 오스트발트에 의해서 창안된 표색계다. 자, 그래서 이 오스트발트는 이 표색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벨상도 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하는 색량의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색계예요. 그래서 정량으로 이렇게 100%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번 보면 순색은 C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흰색은 화이트, 그죠? 그 다음에 흑색은 블랙, B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아까 먼셀은 우리가 색상을 몇 색상안을 기준으로 둔다라고 그랬죠? 20색상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헤링이라고 하는 거는 헤링의 반대 색설인 우리 그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간색을 넣어서 만든 게 24색상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헤링의 반대 색설인 주 4색인 빨강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이 네 가지의 간색을 넣어서 20색상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100%가 나오게 하고, 또는 순색을 섞었을 때 흰색과 검정을 섞었을 때 100%가 나오도록 정량을 만들어서 해준 표색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의 특징은 크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명도가 있어요. 명도 단계가 있고 색상은 24색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정량이기 때문에 10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등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몇 개? 환을 돌렸을 때 24개. 자, 그러면 이걸 입체로 만들어 준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자, 이렇게 원뿔 모양이 위아래 붙어 있는 복원추체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뿔을 두 개 맞붙여 놓은 복원뿔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수평으로 자르게 되면은 동일한 명도의 어떤 채도의 단계를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자르면 같은 어떤 그
우리 채도죠. 채도가 같은 그런 계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배열에 따라 등순 계열이냐, 아니면 등흙 계열이냐, 아니면 등백 계열이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순색의 양이 동일하잖아요. 이거를 등순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거는 지금 계속 색상이 변화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색의 양이 같거나 이거가 백색의 양이 같거나 라고 해서 우리가 등흑이나 등백 계열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트발트 표색계라고 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이것들은 색 표기법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4색상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서부터 24번의 색상을 이렇게 앞에 표기하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색의 기호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백색양, E라고 하는 거는 흑색양이라고 해서 그 백색양과 흑색양의 정량표가 있거든요. 그 표의 값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순색량의 어떤 양을 퍼센트로 확인한다던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스트발트 표색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나 먼색 표색계에서 특히 먼색 표색계에는 HV/C라고 하는 색상 명도 채도의 삼속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부르는 기호 어떻게 해요? HV/C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색의 어떤 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